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토리스 전기차의 새로운 가격표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건가? 400만원씩이나 깎아준다고? 지금 이 가격표가 저희한테도 엄청 제보가 들어왔고요. 이미 동호회나 커뮤니티에는 돌아다닌 지가 꽤 된 것 같더라고요. 하필 이게 또 KGM 홈페이지에 잠깐 떴다가 사라져서 KGM이 폭탄 할인을 한대요. 이거 확정이라던데 잘됐다 이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이 가격표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가지 루트로 확인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다만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이 가격표가 왜 나왔겠어요? 어쨌든 회사 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최근에 취재 과정 중에 몇 가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걸 간단히 살펴보고 토리스 전기차의 가격표가 실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나와야 하는 이유는 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격표를 다시 볼까요? 말 그대로 파격적인데요. 토리스 전기차는 트림이 두 가지잖아요. E5랑 E7이 있고 E5 깡통으로 사도 될 정도로 기본 사양이 탄탄한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이렇게 기본 적용 사양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여기 보이는 가격입니다. E5는 세제 혜택 전 가격이 5,214만원이던 게 4,793만원으로 적혀있고, 세제 혜택 후 가격은 4,950만원이던 게 4,550만원으로 내려간다고 적혀있습니다. E7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제 혜택 전 가격이 5,414만원에서 5,014만원으로 내려가고, 세제 혜택 후 가격도 5,140만원에서 4,760만원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E5는 경우에 따라 400만원에서 421만원, E7은 380만원에서 400만원을 내린다는 거죠. 와, 이게 진짜 맞는 건가요? 국산차 브랜드에서 이런 할인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이건 당연히 재고 차만 대상으로, 아니면 재구매 고객 대상으로만 주어지는 혜택도 아니고요. 그냥 차 가격 자체가 내려가는 겁니다. 심지어 독일 차처럼 프로모션으로 할인이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기본 판매 가격 자체를 낮춘다는 거죠. 이 가격표 어떤 분들은 확정된 거라고 좋아하시던데 일단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인해 보니까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뭐다? KGM 내부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차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될 때쯤 최종 가격표도 나올 걸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뜬금없죠. 갑자기 왜 토리스 전기차의 가격을 내리는 걸까요? 출시된 지 오래된 차도 아니고 작년 하반기에 출시된 차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경부가 LFP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덜 주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 효율 같은 걸 따지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보조금 산정 기준에 재활용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NCM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가 불리한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LFP 배터리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가 처음 나올 때부터 KGM도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선 실구매 가격이 갑자기 올라버리는 거잖아요. 회사가 차 가격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라는 제3자에 의해서 구매 가격이 오르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가격 인상의 주체가 누가 됐든 어쨌든 구매 가격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좀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현대차가 보조금을 대신 내주는 것처럼 KGM도 보조금 기준이 바뀌어서 지급되는 액수가 줄어드는 만큼, 내지는 그거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구매 가격이 갑자기 확 오르는 걸 방지하려고 아예 기본 가격 자체를 내리기로 결정한 거죠. 이 조치를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국산차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결정이란 겁니다. 국산차 할인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대부분이 재고 할인이거나 재구매 할인이거나 아니면 카드 결제 조건 같은 걸 충족해야 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할인 금액도 10만원 내외, 정말 많아야 50만원 정도인 것도 꽤 됩니다. 그래서 수입차 할인에 비하면 이게 진짜 할인이 맞냐는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KGM이 이번에 그 틀을 깨는 거죠. 재고차 할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팔리는 트림만 선심 쓰듯 할인해주는 것도 아니고 할인 금액도 400만원에 달합니다. 이게 수입차 브랜드만큼 파격적인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던 대중 브랜드의 차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격표에 대놓고 할인 가격을 내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기존에 있었던 국산차 브랜드의 암묵적인 룰을 파격적으로 깨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제안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관련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기본 사양을 줄인 저가형 트림을 추가해서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본 것처럼 E5 기본 사양이 워낙 탄탄합니다. 이 소리는 결국 E5에서 기본 사양을 쳐내고 아래 트림을 신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KGM은 오히려 기존의 좋은 구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모든 트림 가격을 내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더 좋은 조치인 건 분명하죠. 그래서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란 거고요. 두 번째는 KGM이 한국 전기차 시장의 가격 변화를 선도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건데요. 거창하게 들릴 순 있어도 당연한 말입니다. 자, 테슬라 같은 브랜드는 전 세계의 전기차 가격 판도를 선도해 갈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애초에 규모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는 전기차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 폭스바겐, GM 이런 브랜드들도 그랬는데 이건 죄다 해외 시장 얘기였단 말이죠.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선 테슬라 말고는 전기차 가격을 심하게 올리거나 내렸던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만
시장만 놓고 보면 KGM이 테슬라처럼 가격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국산차 시장은 생각보다 폐쇄적입니다. 신차는 다양하지만 가격 변동이나 상품성 변동 같은 게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란 거죠. 그래서 보통 가격 변동은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 이렇게 변화 중심의 명분이 있어야 가능했던 거고요. 그런데 KGM은 그게 아닌 거죠. 테슬라처럼 그냥 회사가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격을 변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 전기차 가격을 더 빨리 정상화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랑 비슷하거나 저렴하면 회사가 걱정을 했습니다. 내연기관차보다 싸게 팔면 기존 소비자들은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아닙니다.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시장 흐름 역시 가격 정상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도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차들은 확실하게 내리고 영업이익까지 포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기존 국산차 회사들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KGM이 이걸 먼저 해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LFP 배터리를 규제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배터리 효율이 뛰어난 고성능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치중시킨다는 건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나고, 그렇기 때문에 국산 NCM 배터리를 쓰는 업체한테 보조금을 더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었죠. 누굴 위해서? 작은 차, 저렴한 차를 만드는 중소업체들을 위해서요. 그래야 상대적으로 비싼 배터리를 쓰고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이런 차들이 보급이 많아져야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더 빠르게 활성화되고 정상화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결국 이게 안 됐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했나요? LFP 배터리를 쓰는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보조금이 더 줄어도 될 정도로 가격을 낮춰버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 LFP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의 보급을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지만 KGM이나 소비자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차 가격이 저렴해진다는데 소비자들이 이걸 거부할 이유도 없고, 마침 기아의 저가형 전기차도 출시가 연기됐다면서요. 원래는 EV3, EV4, EV5 이 차들을 국내에도 순차적으로 출시하려 했는데 EV4 출시가 미뤄졌다고 하죠. 모델 3랑 경쟁을 해야 하는 차이기도 하고, KGM까지 이렇게 나오면 기아도 당연히 기존 예상 가격에서 하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전례 없는 할인 분위기를 올해만큼은 쭉 유지하는 게 좋을 거란 겁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걸 KGM이 테슬라처럼 보여줘야 하는 거고, 이걸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가격을 내린다는 건 어쨌든 영업이익을 일정 부분 포기한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많이 팔아야, 한마디로 방리 다매가 돼야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신차 개발뿐만 아니라 회사 유지를 위해서 영업이익이 안정화라는 건 꼭 필요하니까요. KGM 쌍용차 시절부터 항상 문제가 뭐였나요? 지구력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였죠. 신차가 나와요. 이 신차가 반응도 좋고 초기에 판매량도 좋아요. 그런데 다음 신차 때문에 이전에 먼저 나왔던 신차까지 망친다던가, 이런 대표적인 게 티볼리 다음으로 나왔던 호란도와 렉스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차 하나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여론이나 상품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판매량이 떨어지고 다음 신차에 대한 기대치도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이번에는 이걸 깨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가격이나 조치가 토리스 이후로 떨어진 기대치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판매량이 많아져야 하고, 이 판매량이 유지되어야 회사도 여유가 생기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이 분위기가 꼭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목표는 부품과 기술이 국산화라는 것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